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어느 말살입니다. 이 축제가 바로 맞설이 일본 말입니다. 빌축자 제사 지냅니까? 벚꽃축제래, 벚꽃축제. 여의도 벚꽃축제인데 벚꽃의 향연, 다른 말 한번 골라봅시다. 벚꽃의 향연, 잔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제 찌꺼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 문자 말살입니다. 한글 말살 정책을 쓰고 일본식 한자를 갖다 장려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니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역사 왜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역사를 미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그 정신대 사건 같은 거는 지금도 한일 간에 굉장히 데리케이트한 사건으로 지금 현안 문제가 됐던데 역사 왜곡식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토지조사 사업.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지 지도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현대 과학화된 청량기술로 지도를 만들고 조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 지하자원, 지상자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하던 방법 그대로 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그 큰 인도를 지배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뭘로 세우냐면 동인도 주시회사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흉내를 내갖고 동양 척시회사를 갖다 세웁니다. 동양 척시회사 자리가 오늘날 을지로 입구에 있는데 을지로 입구에 그 외환은행 자리쯤 될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만. 동양 척시회사를 갖다 세웁니다. 척시회사를 갖고 세워갖고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요. 요거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걸려드는 게 뭐가 걸려드냐. 땅 이름이 걸려들어요. 땅 이름. 땅 이름이 걸려들어요. 이야, 이 땅 이름을 창지개명해야 되겠다, 이게. 왜? 지명은 고유명사입니다. 지명은 고유명사인데,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이 어렵다. 발음이 난해하다, 이게, 발음. 발음이 어렵다, 이겁니다. 왜? 우리말 발음하고 일본 발음하고 발음이 다르죠? 어렵죠? 어려운데 일본 말 가운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본은 말이 뭐가 풀어쓰기입니다. 일본은 풀어쓰기예요. 무슨 말인가니 일본 말 밑에는 토받침이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말로 김치 얘들 발음 못합니다. 김치 뭐래? 키무치 풀어쓰니까 삼음절이 돼요. 잠실 자무시루 사음절이 돼요. 서울 발음할 것 같아요. 서울 못해요. 서울 하면 서우루 이런 숨 넘어가겠다. 풀어쓰기예요. 그 다음번에 또 특징이 하나가 뭐가네. 복모음 발음을 못합니다. 복모음 발음을 못해요. 예를 들면 확실히 이러면 하실이 누구 말 같지는 합니다만 복모음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들 애로 때문에 땅 이름을 개조합니다.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서울 저 동쪽에 흐르는 내가 하나 있습니다. 중량천입니다. 옛날 보면 전부 중량천 또는 중량포 이렇게 됐어요. 이 량자가 복모음이에요. 량. 이 량자가 복모음이라는 이유로 중랑 이런 식으로 바꿔요. 내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늘날
일본 사람들 바꾸는 지명인지 모르고 자꾸 그 대단한 전설을 갖다 붙이고 뭐 어쩌지 한데 요거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물결이 돌아가는 물결이 굽이시는 덜보량자 지명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량, 울돌목, 명량, 사량, 마량, 물하고 관련돼요. 이걸 갖다 이걸로 바꿔버려요. 비근한이로.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 글자가 어렵다, 입니다. 글자. 일본 글자는 이야기했듯이 히라카나, 가타카나 한 글자는 한자에 토시를 떼다가 조합한 것이 일본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한자, 그래서 일본 한자는 어려운 글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동대문관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덤 문관이 해묘입니다. 해묘. 해묘예요. 품을 해자입니다. 이 해묘가 누구 명관이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씨라 그러죠. 폐비윤씨 무덤이 해묘예요. 해묘. 해묘인데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무덤은 사후에도 참 순환이 많습니다. 해묘인데 연산군이 등극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 무슨 묘냐? 해노이다. 능을 또 바꿔요. 능을 바꿔요. 바꿔다 다시 연산군도 아시다시피 퇴출당하면서부터 다시 해묘가 됩니다. 해묘. 해묘가 되는데 지금은 이 묘가 저길 가버렸어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대개 왕실의 태실 무덤이나 또는 왕자의 무덤이나 또는 빈궁의 무덤 이걸 파기 시작합니다. 왜? 핑계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몽땅 파다가 저 경기도 고향 서원홍 이 근처에 갔다 집단 안 옵니다. 그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도굴입니다. 그런 핑계를 해야지 무덤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버려요. 옮겨가니까 무덤이 있던 자리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 쓰니까 회기동이에요. 터기자입니다. 회기동인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게 글자가 어렵다 이게. 그래서 바꿔놓은 것이 회기동입니다. 오늘날. 일본식으로 하면 회기 맞지죠. 강북되고 난 다음에 신발만 가르친 게 오늘날 회기동이에요. 이게 이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글자를 남겨놓으니까 이걸 갖고 사람들 풀이를 합니다. 뭐라고 풀이하는 줄 알아요? 보신각 종소리가 울리면 통행금지, 종소리가 울리면 통행금지 위반자들을 잡아가지고 곤장치가 이거 한 바퀴 돌아갈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얼간이들이 지멋대로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에 걸리는 땅 이름인데 땅 이름을 창지개명 제일 먼저 한 게 문관이 또 여기다 내선일체를 갖다 맞춰요.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한 나라 안에 수도가 둘이 있을 수 없다. 한번 봅시다. 조선의 수도는 뭐예요? 조선의 수도는 그때는 한성입니다. 한성. 일본의 수도는 뭐예요? 동경이죠. 동경이에요. 자, 내선 일체니까 한 나라 안에 수도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요. 어디까지나 일본 동경이 도쿄가 수도다 이겁니다. 조선의 수도는 수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왜? 한성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한은 조선 사람은 늘 민족의 수도로 생각한다 이거야. 바꿔. 어떻게 바꾸냐? 이름을 바꾸라 이겁니다. 이게 창지개명 1호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1910년 4월 1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명을 내서갖고, 본격적으로 창지개명 들어갑니다. 창지개명입니다. 일제가 우리 국토를 누리하면서 창시개명만 한 게 아니고, 창지개명도 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일본 성 갖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가네오카, 이찌로, 다케다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창지개명 해놓은 거는 강북되고도 나몰라라 내비뒀던 거예요. 두고 나니까 오늘날 이게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일본 땅 이름이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을 갖다 창지개명 하긴 해야 되는데 한자를 없애버려라. 없애버리고 동계 경자를 갖다 앞에 갖다 놔라. 이게 개입조 경성입니다. 이게 개입조 경성이에요. 경성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느 분이 있다가 여보 동양권에서 수도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맞아요. 서울 경자니까. 동양권에서 수도 이름에 서울 경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꼬리 글자에 들어가지 머리 글자에 안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중경, 송경. 꼬리 글자에 들어가지 머리 글자에 안 들어가요. 이게 개입조예요. 그래서 강복되고 나서 한성도 경성도 아닌 서울로 순산 우리말로 서울로 바꿔놨습니다. 서울로 바꿔놨으면 부차적으로 또 바꿔야 되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부선이지 왜 경부선입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서인선이지 왜 경인선이에요? 심지어 연세 드신 분 가운데 경목국도 이런 말을 쓰는 거 들었어요. 경성서 목포까지라 이겁니다. 1번 국도 아마 3번 국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경목국도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걸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이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창지개명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받고 나서는 서울이라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하고 우리하고 외교관계가 성립됩니다. 외교관계가 설립되기 전에는 우리는 중국 갖고 중국이라 안 그랬어요. 중고이라 그랬어요. 중고이 뭐냐?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 이겁니다. 중국은 어디예요? 대만이 중화민국이에요. 그런데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우리는 중국 갖다 중고이라 안 그래요. 중화인민공화국 붙여줍니다. 불러줍니다. 북경이 아니고 베이징 발음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 갖고 편견을 보면 하나같이 남조선국이래요. 남조선국.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한성이에요. 한창.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전 나가 있습니다. 모 시장께서 서울은 고유명사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서울로 불러다오 해가지고 붙인 것이 오늘날 중국 사람들 제일 발음하기 좋은 거. 서울. 써란 말이야. 난 이런 건 참 잘했다고 봐요. 이거 땅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답게 불러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국을 조사해보면 웃지 못할 지명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기 경기도에 죽산이라는 데 있어요. 죽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시 가운데 죽산 안시, 죽산 박시인데 죽산이 어딘지 몰라요. 안성이에요. 안성. 그런데 참고로 지명에 이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이 있습니다.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은 격이 높은 고을입니다. 어떤 고을이에요. 예를 들자면 목사고을이야 이겁니다. 경기도에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이 어디죠? 양주, 광주, 파주, 여주.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고을에 유명한 인물이 났든지 왕비가 생산됐든지 하면 고을 이름이 주자가 닿아요. 한번 기하면 주자고를 한번 짚어봅시다. 강원도, 원주, 명주. 명주는 강릉이죠. 충청도, 충주, 청주, 공주. 전라도, 전주, 나주, 광주, 성주. 경상도, 경주, 상주, 진주, 성주. 이 주자 다음은 어떤 고을이에요? 그런데 이 죽산이 죽주라고 불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몽고군이 고려 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몽고군의 장수가 동선을 누비고 다니면서도 몽고군의 장수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후빌라이, 징기스칸, 태무진, 유럽을 그렇게
휩쓸고 다니죠. 장수는 죽은 지경인데, 우리나라에 제1차로 쳐들어올 때 살레타이란 장군이 몽고군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적에 처인성이 오늘날 용인에 있습니다. 처인성에서 송문주 장군이 활을 겨눠갖고 쏴버립니다. 쏘는데 왼쪽 눈을 뚫고 살레타이 눈을 뚫고 나가 살레타이 죽어요. 장수가 죽어서 이 보통 체민이 아니에요. 돌아가 해군합니다. 해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3차, 4차 쳐들어오면서 저기 대구 팔공산에 있던 부인사에 있던 팔만대장경 부질러버립니다. 부인사 부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가지고는 황영사 구척 다 불질러버립니다. 그 이후에 고려조정에서, 야, 송문주가 어디 사람이냐, 이거야. 죽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을이 죽주로 성격됩니다. 성격되는데 이와 같이 이런 민족의 고을에 인물이 나오면 그 고을 자부심이랑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이걸 갖고 분해시킵니다. 야, 이 죽주고을이 이런 고을이라던다. 죽주고을을 아예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없애버리고 대신 면에 불과하던 것 같아 세운 것이 안성이에요, 안성. 오늘날 안성한데.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 3등분 해요. 죽일면, 죽이면, 죽삼면. 이 3등분을 분해해버려요. 분해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되냐. 무슨 땅 이름이 죽일면이냐 이거야. 친구로 봤더니 너 죽일로 맞네. 야, 이 난리가 나요. 이러니까, 조선진이노 이 땅 이름이 고약하단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라. 이게 오늘날 1죽, 2죽, 3죽입니다. 이런 건 내가 볼 땐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1죽, 2죽, 3죽 하니까 이것도 거짓말쟁이가 또 등장해요. 옛날에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2죽은 대나무 2그루이고 3죽은 대나무 3그루가 있었는가? 이게 일제가 조작해놓은 창기해놓은 짐이 굳어진 걸 몰라요.